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어제 북한에서 무인기를 5대가량, 5대를 한국 영공에 들어오게, 한국 영공에 들어와서 들어왔다. 공군이 거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도 격추를 못했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서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넉대는 강화, 김포, 우리 뭐 인천 이쪽에, 파주 이쪽에 이제 영공에서 돌아다니고, 한 대는 은평구,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데요. 은평구 인데까지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이 국방부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국방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 2017년도에도 우리 그 나라에 무인기가 들어와서 떨어진 거에 있는 그때 떨어진 거 발견한 거죠. 그때 발견했는데 그때 뭐 성주에 있는 사드까지 촬영하고 뭐 이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제가 그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요. 참 그 국방부라는데 말이죠. 물론 2017년도 그때 처음에 그때 발견될 때는 문통정부인데요. 뭐 문통정부는 하여튼 이북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눈치만 봤으니까 그때 뭐 국방부는 그 정부의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하지 말고 매뉴얼대로 국방부의 갈 길을 갔어야 되는데 뭐 국방부 장관 자체가 문통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문통 정부를 눈치를 보려고 그렇게 미온적 대처를 많이 했죠. 미사일을 쏴도 매일 발표 나오는 거 보면 불상의 발사체, 미상의 발사체, 불상 무슨 불상 뭐 절에 있는 불상이에요 무슨 불상이야. 탄도 미사일이면 탄도 미사일, 미사일이면 미사일, 그다음에 대포면 대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말이에요. 국방부가 말이에요. 정부에서 눈치 보고 말이에요. 그게 국민의 군대입니까? 국민의 군대요? 아니 군대가 국민의 군대지 어느 정치인의 한 사람의 군대냐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지금 중반전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양국이 서로 무인 비행기 드론으로다가 지금 현재 폭탄을 갖다 포사격을 하고 드론으로 하잖아요. 뭐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만든 드론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바다 흑해 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 함대를 드론으로 뭐 공격도 했다고 말이죠. 그 러시아 군 부대에 갖다가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그러고 또 러시아에서도 이란에서 만든 그 드론을 뭐 수백 대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다가 띄우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리고 2017년도에 남한에 지금 현재 그 이북에서 보낸 그 무인 비행기를 추락한 거 떨어져 있는 걸 그걸 발견해서 보고도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안 했다는 얘기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군대 말이죠. 이래서는 이 국민의 군대가 이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랬으면
드론이었든지 무인 비행기든지 저 이북의 저 악랄한 공산당들은 미사일만 가지고 효부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드론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대비를 해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 무인 비행기가 저 속도가 그 한 100km 정도 된대. 그러니까 자동차 달리는 정도 그렇게 된다는데요. 거기에 그 전투기 비행기가 떠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뭐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사격한다. 사격은 뭐 백발에도 했는데 그거는 그 밑에 그 포탄 밑에 그 파편 떨어지고 그러면 그 민간인들 다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못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 그 서울 수도권이 이게 문제입니다. 저 이북에는 저 평양이 저 위에 그 신의주인데 저 우쪽 우리가 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파주 지나면 그냥 거기가 저 38선 아니에요. 수도권이 바로 거기에 밀집돼 있잖아요. 일산이고 파주고 그다음에 불광동이고 서울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평상시에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도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게 38선이 가까우게 되는데 저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 여기서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저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잔해가 떨어지는 것이 이 수도권에 떨어질 거 아니냐, 이 밀집지 인구 밀집지역이 떨어질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대비할 건가? 그러면 38선 그 DMZ를 넘어오기 전에 그 저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거기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낼 적에 포탄 미사일이고 드론이고 무인 비행기 보낼 적에 우리 보냅니다고 아니 뭐 통보하고 보냅니까? 아니 뭐 야밤중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대비가 미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그걸 하는 걸 또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논의나 했는지 그걸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무인 여러분들 무인기가 오는데 여러분들 뭐 드론 조그만 드론 뭐 학생들 용 같은 거 가지고 뭐 학교 운동장에서 들어오는 같은 거 띄우고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전에 그 작년에도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분 중에 그 시청자고 여러분 자녀 중에 그 드론에 대해서 좀 관심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쪽에 전문적으로 가르치면 앞으로 드론 시대가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했습니다. 뭐 지금도 드론으로다가 이제 뭐 그 택배 그 전달하는 것도 뭐 드론으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드론 이 무인 비행기가 아, 앞으로 이제 이 우리 그 근세 시대에 와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그런 사업 또는 그런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방송을 몇 번 해드렸는데요. 지금 무인 비행기가 온다. 무인 비행기가 이번에 뭐 크기가 뭐 한 2m 50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레이더에 뭐 조그만 점이 찍히기 때문에 잘 못한다. 그리고 사격을 하자니 밑에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파편 때문에 사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이 무인 비행기 드론이라는 것은 이미 북한에서 그거를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정도의 정보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든가 또는 그 국방부에서 다 그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비를 했을 거 아니냐고요, 대비.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다 이렇게 허무게 되면은 그렇다고 하면 여기 수도권 살면 사격을 못 온다. 파편이 떨어져서 못 온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럼 그렇게 하기 전에 38선의 레이더 같은 것을 많이 그 최신식을 설치해 가지고 38선을 넘어올 적에 즉시 그쪽에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포탄이 아닌
뭐 레이저 있잖아요. 레이저 무기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 무기를 갖다가 그 쏴서 그거를 파괴시키는, 북한에 넘어오는 무인기를 파괴시키는 이런 걸 해서 올라오는 족족 파괴하는 이런 정도가 준비되어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전 그런 얘기입니다. 레이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빈대 잡으려고 빈대 잡느냐고 그 망치를 들고 하면 됩니까? 오한마 들고 그 빈대 잡으려면 되겠습니까? 벼룩 잡는데 큰 한마 드릴 한마를 가지고 잡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무인 비행기 속도가 시속 100km밖에 안 되는 자동차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비행기 뛰어서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비행기만 뛰어서 무슨 뭐 제2차 무슨 도발하는 거에 대한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예요? 아니 비행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예. 비행기에다 무슨 그물 내려서 그물로다 뭐 이렇게 잡아내나요? 나는 폭격도 하기 힘들다. 뭐 이미 평상시 아는 거 아니냐고 이게 매뉴얼에 그때 수도권에 그 밑에 민가가 많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을 때 못 온다. 그러면 천상 거기서 그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 거를 갖다가 대비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도 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같은 걸 쏴서 이걸 파괴시킨다, 격추시킨다. 그러면 그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임진강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 하류라든지 강화도 바닷가라든지 이런 데서 격추가 됐잖아요. 전방치고는 전방치고로 마찬가지고. 그런데 비행기만 띄었다, 헬리콥터를 띄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잡아내겠냐고요. 지금 이번에 그 국방부 말이죠. 이 책임자들 말이죠. 이번에는 아주 크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저 이북에서 얼마나 이번에 아주 고소해 하겠습니까? 나만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 한미가 무슨 최신식 무기 갖다 놓고 비행기가 오고 뭐고 해도 야, 우리 드론만 가지고도 우린 뭐 나만 문제 없어. 뭐 얼마나 저기서까지 미사를 안 해도 돼. 아이 그 무인기 그 수백 대가 있다는데 말이죠. 이북에 말이죠. 거기다가 무기를 장착해서 공격용으로 만든 걸 갖다 띄운다든가. 그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저격을 해도 그건 남한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살상 그 화학 무기 같은 거 거다 실어가지고 이 서울 수도권에 이 인구 많이 사는 데다가 만약에 거기 떨어뜨려 가지고 화학 무기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우리 그 피해가 있겠습니까? 이 국방부 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운다. 드론이 그 작은 드론이 애를 장난감 같은 게 날아가는데 거기다 비행기를 띄웠다. 헬리콥터 띄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죠. 물론 그거는 2차 도발을 막기 위해서 거의 이북에서 비행기가 온다든지 무슨 미사일이 온다든가 그런 거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드론이 뛰었을 땐 드론을 잡아낼 수 있는 그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드론이 와서 남한에 와서 무슨 5시간이냐 7시간이냐 말이죠. 와서 그냥 휘짓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도 무방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야, 이 나라 이 국방부 믿고 말이죠. 아무리 문통정부가 말이야 국방부를 그냥 손발을 묶어놨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 국방부의 군인들 저 별제비들 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국방부에선 정치적에 놀아나지 말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평상시에 그것만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국가에서 그 국민들이 내는 혈세 가지고 그 수많은 그 별제비들 그 장군들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건 좋아요. 별 큰 문제가 없어지니까 좋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전애들이 저 북한 전애들이 드론을 더 많이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드론으로도 한국에 대해서 어떤 도발을 하게 된다. 그때는 어떨 거냐? 지금같이 그냥 비행기만 떼서 날아다니고 뭐고 이렇게 하다가 예? 그냥 민가가 있으니까 저 바닷가 그 근방이나 거기다가 그냥 거다 그냥 기관총 사격을 해가지고 그냥 어? 그 조그만 그 비행기 그 저기 저 드론이 날아가는데 그거를 그냥 백중 맞힐 수 있는 격추시키는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말이죠. 참 나는 이 나라 말이죠. 이 참 사람들은 많은데 국민의 혈세는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제대로 밥값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도 제대로 밥값을 못 하고 인원만 300명씩 두고 말이죠. 이 국방부에 그 많은 별제비들이 있고 그 저기 저 장교들이 있으면서 말이죠. 이거 정도 대비 못했다. 아니 그게 한 대, 다섯 대가 넘어왔는데 한 개도 격추를 못 시켰다. 그러니 저 이북에서 얼마나 고수하겠냐고. 김정은이 저 김여정이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대나만 가만히 그거 해보니까 아주 뭐 방어 태세가 아주 형편이 없구만. 그 뭐 우리 그 미사일 같은 거 개발할 필요 없어. 무인기만 가지면 뭐 나만 그거 꼼짝 못해. 저 사람들이 무인기에 적극적으로 개발 더 안 하겠습니까? 이번엔 거기서 촬영만 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거기다가 공격용 무기를 실었다든가 폭탄을 실었다든가 말이죠. 예? 공격용 무기 실어서 띄워버렸다. 대책이 뭐냐고요. 대책이 거기에 화학물질을 실어가지고 남한에다 그걸 떨어뜨렸다. 그냥 자폭시켜. 예를 들어서 서울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인천이라서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인구 많은 데 들어와서 지가 스스로 자폭을 해가지고 폭파시킨다 이게요. 그냥 폭탄이 떨어진다든지 화학물질가 항목에 떨어지면 그 넓게 퍼지면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이 수도권에 말이죠. 이 대책이 뭐냐고요 이게. 이번 기회를 해서 밤을 새서라도 무인기가 100개 날아오면 100개 즉발 383 넘어오자마자 아주 격추시켜서 그냥 없애는 그런 조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무기만 무슨 만들고 비행기만 막 뛰고 지난번에도 한미 훈련 온다고 말이죠. 뭐 저기 저 미국에서 말이죠. 폭격기가 날아오고 B2가 날아오고 뭐 F-35 비행기가 뜨고 뭐 F-22가 떴다고 그러는데 비행기 그런 것만 가지고만 하려고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남북이 그렇게 수도권이 DMZ에서 가까운 이런 쪽에 할 적에 저 무인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면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유튜브 방송도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말이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한 개도 격추 못 시켰다. 와, 진짜 그 많은 예산 말이에요. 응? 1년에 국방비 예산을 갖다가 무슨, 뭐, 44조인가 45조를 갖다가 국방 예산을 쓴다고 하면서 말이죠. 예? 이거 하나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상상이 안 돼가지고,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술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준비 대비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렇게 하면서 참 한탄스럽습니다. 저 북한에 대해서는요, 저 북한 놈들은요, 이럴 것이라는 그 예정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네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을 교란시키고 한국을 분란시키고 한국을 갖다가 이렇게 적화를 시킬 것인가 한 것만 연구하는 놈들이 돼서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여하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국방부는 즉각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즉각 무인기 그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직발 거기에 대해서 최신 무기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마 미국과 이제 협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협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는 이럴 적에 대비하는 그 드론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기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그런 그 드론을 저격하는 무기를 주한 미군에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군하고는 서로 협의 논의가 공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난 미국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이번에 뭐 민간인들 다치기 때문에 사격을 못했다. 그래서 뭐 격추를 못했다. 그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DMZ를 넘어오는 즉시 격파시키는 그런 그 조치를 정부가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즉시 마련하길 바랍니다. 뭐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해. 여하튼 이 문통 정부 때 말이죠. 이 나라를 제대로 국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안 해가지고 말이죠. 나라가 참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문통 같은 좌익 그 정부가 다시는 이 나라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 나라 여러분들은 그 이제 기성세대는 뭐 세상을 이만큼 살아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편안히 이 나라에서 안보를 잘 준비된 태세 속에서 경제 그 선진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잘 지키도록 하고 저 이북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일어나도록 정부에다 독려를 해야 됩니다.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무인기가 휘짓고 댕겼다. 몇 시간 동안. 참말로 나라가 참말로 어찌되다. 이건 아닌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만 이렇게 염려하는 생각입니까? 아휴,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적극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